대박! 우리 가게가 이렇게 잘 되다니. 블로그 맛집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가게, 항상 웨이팅이 있는 맛집이 되면 똑같은 이름으로 가게 하나 내고 싶어요 라며 찾아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누구나 꿈꾸는 사업이죠.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특허 대통령 조석현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상표권이 왜 중요한지와 프랜차이즈 상표 등록 시 상표권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 즉 본사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표와 경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가맹점은 본부의 도움 속에 상품과 서비스를 파는 대신 가맹본부에 수수료를 내는 사업 형태를 말합니다. 먼저 직영이라는 형태가 있는데, 직영점은 본사 차원에서 직접 매장을 확장하는 방법으로서 추가로 개설한 지점은 직영점이 됩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는 형태의 대표적인 예로는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가맹점의 형태가 아니라 모든 점포가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의 직영점에 해당합니다. 가맹본점과 가맹점의 형태가 우리가 흔히 아는 프랜차이즈의 형태죠. 이러한 형태는 가맹본점이 상표 사용권과 영업 노하우, 레시피 등을 알려주고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때의 지점은 가맹점이 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이 성공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은 어느 가맹점에서나 동일한 간판과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동일한 품질, 가격, 맛,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균일하게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먼저 이용하게 되는 이유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쉽게 각인되어 있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품질과 맛, 서비스에 익숙해져 있으며 어디 가맹점을 가든 익숙함에 대한 신뢰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심볼이면서 사람들에게 입으로 회자되고 눈으로 확인되는 것이 바로 상표권입니다. 프랜차이즈 상표가 왜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가맹 계약에 있어서는 상표권 사용이라는 내용이 항상 들어가 있고요.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가 얼마이며 얼마 동안 어느 지역에서 프랜차이즈 상표를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표권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될 수가 없죠. 상표권이 없다면 누구든지 아무나 프랜차이즈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가맹점 사업주 입장에서는 상표권이 없는 가맹본점과 계약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프랜차이즈 사업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등록된 상표입니다. 상표 등록은 가게를 오픈했을 때부터 가장 먼저 출원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상표를 선점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가게를 오픈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가게가 잘 될 때 누군가가 우리 가게의 간판을 보고 상표 등록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본 후에 상표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악의적으로 먼저 출원해 버리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악의적인 게 아니라 하더라도 가게가 잘 되면 우리 가게의 이름을 모방해서 가게를 새로 오픈하거나 오픈한 후 상표 출원을 해서 등록받으면 우리 가게는 간판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선점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기상의 문제, 즉 상표의 심사기간 때문에 미리 출원해 두어야 합니다. 상표는 출원한다고 해서 다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상표를 출원하면 특허청에서는 등록을 해도 되는지 심사관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간이 통상적으로 10개월 정도는 걸리게 되는데요. 가맹본점이 되어서 가맹점을 구하는 과정에서 등록된 상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표 출원은 미리미리 해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어떤 단계보다 먼저 상표 등록을 진행해야만 하고요. 만약에 등록된 상표권이 없이 가맹점을 모집하는 등의 액션을 취하시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가 입은 손해의 최대 3배까지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표를 출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이 되도록 바라는 행위입니다.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을 받게 되면 등록된 상표로 지정 상품에 대하여 독점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표 출원하는 절차 자체는 쉽기는 하지만 출원 시에는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 자체의 전략적인 설계와 지정 상품의 지정을 전문 변리사와 함께 세심하게 잘 상의하셔야 하고요. 이러한 형태로 전략적으로 등록된 상표권에 따라 대한민국 전체에 독점 배타적인 강력한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상표를 기준으로 보면 상표가 로고, 국문, 영문이 있는 경우 이들을 어떻게 결합할지 여부는 상표 등록 가능성에 대한 예측뿐만 아니라 등록 후의 권리 범위에 대한 계산까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문만으로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표는 국문만으로 고딕체로 출원하시되 로고는 따로 출원하시고 영문도 따로 출원하시는 것을 저는 권장드립니다. 국영문을 함께 출원하라고 하는 변리사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가급적 국영문을 분리해서 출원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는 등록 후에 상표권에 대한 가치평가는 물론 발음상의 유사 범위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도 국영문은 분리하여 출원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국문만으로 출원하는 경우 등록 가능성이 애매하거나 어렵다라고 판단되면 로고와 함께 출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도 로고가 어떤 형태를 가지는지에 따라 병합 여부나 로고의 재설계 여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좋은 상표일수록 로고와 국문, 영문을 병합하여 하나의 상표로 출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 가능성과 권리 범위가 상충하는 부분에 세심한 조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상표의 등록 가능성과 등록 후의 권리 범위는 지정 상품과의 관련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식점업으로 프랜차이즈 상표 출원하시는 경우 당연히 지정 상품을 한식점 경영업으로 하시되 프랜차이즈업을 지정 상품으로 넣으시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직접 출원하시는 분들 경우나 상표 출원 시에 세심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범위를 여기까지만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가맹 본점 입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전체 상표권의 가치를 높이고 품질의 균일화를 위해서는 가맹 본점이 가맹점 사업주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공급하는 소스, 음식 재료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상표 출원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어 한식점업으로 하시는 경우 지정 상품을 한식점업으로 하시는 것 외에도 가맹 본점이 직접 납품하는 물품, 예를 들어 김치, 소스, 돼지고기 등이 있으면 이 역시 권리 확장을 반드시 하셔야만 합니다. 초기에 상표 출원하는데 비용이 좀 더 들어간다고 해서 나중으로 미루시면 이들 부분에 대해서도 제3자에게 권리를 선점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가맹 본점이 법인인 경우 가맹 본점의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상표 출원하시는 경우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전문 변리사와 반드시 상의하셔서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상표는 사업의 시작과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좋은 상표 잘 선택하시고 등록도 잘 하셔서 하시는 사업이 이길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특허 대통령 조석현 변리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